안녕하세요. 모닥불 여행입니다. 요즘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60년대에 태어났던 분들이 860만 명이라고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이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죠. 은퇴를 하면 시골에서 자그마한 텃밭을 일구면서 소소하게 사는 것을 검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 은퇴를 하고 약 1000평의 토지에다가 전원 생활을 꿈꾸며 농막을 하나 지어놓고 농사를 시작한 지 3년 차입니다. 농업 경영체를 등록했으니까 명목상으로는 농부입니다. 그렇지만 농사일에는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농사일은 끝이 없고 전문가들처럼 농사를 할 수 없어서 수익은 일찍이 포기하고 텃밭 수준의 취미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 3일은 농장에서 일을 하고 그 외에는 지인들과 만나 소주도 하고 가끔씩 지인들과 여행을 하고 또 가끔씩 등산을 하기도 하고 지냅니다.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된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농사에 올인하지 않는 취미 농부가 되기를 추천합니다. 노후에 농사에 올인하고 수익을 내는 것은 전문 농부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원 생활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토지를 구입하고 농막을 가져다 놓고 농사를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가지고 농막 규제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였었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와 반대 의견으로 입법 예고가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막에서 취침을 금지한다.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 300평 이하의 토지에서는 현재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6평인데 6평 이하로 제한한다. 쉴 수 있는 공간도 농막 전체 면적 25%로 제한한다 등이었습니다. 호화스러운 농막을 제한하려다 국민들에게 분마리당을 맞았습니다. 농사를 안 하면서 호화스러운 별장을 꾸미고 지인들을 불러 소주 파티나 하는 분들 때문에 원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정상적인 농사 일을 하면서 쉬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들까지 제한하는 것은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법 증축한다든가 등은 철저히 단속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쉬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분들에게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농막이 호화스러워야 6평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농막은 농막일 뿐입니다. 농막을 짓고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은 제한 요소가 많아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등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전원주택을 마련하여 기농기촌하려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여 보려고 합니다. 시골을 다니다 보면 멋지게 건축한 전원주택을 볼 수 있는데 가끔은 매물로 나온 전원주택을 많이 볼 수 있죠. 팔려고 하여도 잘 안 팔립니다. 도시의 아파트는 항공성이 그나마 괜찮지만 시골 전원주택은 원한다고 바로 팔리지는 않습니다. 또 팔고 싶은데 팔 여건이 안 돼서 방법이 없어서 눌러앉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왜 멋지게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다시 도시로 시골을 떠나려고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골 전원생활은 우리에게 주는 장점이 많지만 반면 단점도 많습니다. 전원주택을 건축하거나 구입할 때는 물 맑고 시골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주택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원생활은 오래 못하고 떠나는 분이 많죠. 많은 분들은 3년 정도 되면 떠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떠나려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장점만 보고 왔는데 생활하면서 단점이 점점 커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같이 고민하여 볼까요? 첫 번째는 전원생활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전원주택집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시골 생활에 어려운 것이 벌레와 잡초라고 합니다. 정말로 풀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비 온 다음 2, 3일 지나면 온 천지가 풀인 것 같아요. 시골 생활은 풀과의 전쟁입니다. 겨울에는 눈이 오면 사람이 다니는 길만이라도 눈을 쓸어줘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눈이 녹았다가 밤에 기온이 내려갈 때 얼어서 미끄러지거나 큰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처음 전원주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당도 크고 주택도 큰 대저택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방도 3개 내지 4개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주택이 크고 마당이 큰 집은 관리하다 골병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전원주택을 많이 보면서
개인적인 의견은 부부가 전원생활을 하기는 주택면적 25평에 방 2개가 적당한 것 같아요. 왜 방 3개를 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손님이 오면 잘 방이 있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전원주택 건축하고 이사하면 대부분 지인들을 초대하여 집들이를 하게 되는데 마당에 삼겹살 파티도 하고 지인들은 참 경치 좋은 곳에 부럽다고들 합니다. 약 1년은 그렇게 지인들과 삼겹살 파티도 하면서 재미나게 지내는 것 같아요. 한 1년 넘게 손님을 초대하여 대접을 하다 보면 본인도 지치기 시작합니다. 먹거리나 잠자리 준비, 어떻게 하면 유익하고 재미나게 보낼까 준비하고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점점 지인을 오라고 초대하는 횟수도 적어집니다. 처음은 재미있어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게 됩니다. 또 지인들도 한두 번 오게 되면 자주 안 옵니다. 왜냐하면 지인들도 나름 자기 삶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하면서 집 주변에 토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하게 되는데 농사에는 조그마한 작물을 키우는 텃밭 농사나 수익을 내기 위한 본업의 전문 농사 등이 있는데 텃밭 농사는 몰라도 전업농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농사로 수익을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농사로 수익을 내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특히 영농 자금을 대출하여 영농을 시작하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영농이 안 되어 대출금을 상환하느냐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시골에 살다 보면 많이들 외롭다고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이사 와서 지인들과 집들이 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신이 없지만 시간에 대한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 외로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시하고 다르게 집들이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 만나기도 어려워요. 서로 바쁘게 살기 때문에 마실 오르시는 분들도 적습니다. 또 시골에 가서 원주민하고 사귀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시의 옆집에 누가 살던 알고 지내지 않아도 지인들과 만나면서 지낼 수 있지만은 시골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옆집 주변 분들인데 주변 분들도 농사일이다 하여 본인들 일 때문에 바쁩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 온 분들에 대한 크게 관심도 없어요. 이사 왔는가 보다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 소통이 적어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심한 분들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원생활에는 장점이 많지만 또한 불편한 것도 많아요. 아플 때 병원 가거나 마트에서 장보기, 식당에 외식하기, 은행 등이 많이 떨어져 있죠. 10 내지 20분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20분 거리도 쉽게 다닐 수 있지만은 살면서 점점 멀리 느끼게 됩니다. 가장 불편한 것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인데 병원은 20분 이상 가야 동네에 있는 동네 의원 정도가 있습니다. 장 보러 가거나 할 때야 약 20분이 가깝게 느껴지지만 아플 때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의 전원생활을 검토하시는 분들에게 조언할 기회가 있다면 도시집을 처분하지 말고 오라고 합니다. 도시집과 시골의 전원주택은 세컨하우스 같이 운영하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도시집은 전세나 세를 주고 나중에 돌아가고 싶을 때 돌아갈 집을 남겨두기를 권합니다. 물론 살면서 시골에 완전히 정착하여 산다면 더욱 좋겠지요. 시골 전원생활이 하고 싶어서 도시생활 근거를 완전히 처분하고 시골에 왔다가 적응하지 못했을 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도시집을 처분하고 처분한 금액 중 일부를 자식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그래도 시골 부동산이 저렴하니까 토지를 사고 전원주택을 짓고 하는데 나중에 도시로 돌아가고 싶어도 부동산 차익 때문에 도시를 못 가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전원주택을 살다가 떠나는 분들을 보면 기간이 약 3년 내지 4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전원주택은 다시 팔려면 전원주택을 샀던 금액을 회수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매매도 어렵고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동에 대한 몸집을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전원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2 내지 3년 살아보고 전원주택을 구매하라고 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도시 아파트에 살면서 가끔 농장에 가서 2 내지 3일 일을 하고 농막에서 가끔씩 자기도 하고 또 도시에 돌아와서 생활하고 이 생활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세컨드 개념의 전원주택을 구입해도 좋고요. 양도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시골 전원주택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양도 차익은 발생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오늘은 시골 전원생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여 봤습니다. 은퇴 후 삶은 너무 욕심을 내다가 골병 들지 말고 재미있고 유익한 생활들이 되었으면 합니다.